이번 시간에 우리 실전 모의고사 제2형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이요. 문제 3번 보니까 이제 분석 작업하고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요. 그때 배점이 총 20점이 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네, 우리 분석 작업 문제 보게 되면 이제 1번하고 2번하고 두 문제가 나왔는데 우리 1번 문제가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하는 그 문제가 나왔고요. 우리 2번 문제가 필터 목표값 찾기 그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두 문제를 우리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분석 작업 1번 시트에서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서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때 우리 이제 분석 작업 1번 시트로 왔더니 아무런 데이터도 없어요. 자, 문제 지시사항 보니까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이 기능을 이제 이용해서 수산물 가격표 .accdb라는 그 파일이 있는데 그 파일 안에 보게 되면 수산물 가격표라는 그 테이블이 있대요. 그 테이블에서 품목이다, 산지다, 상품, 중품, 하품 이렇게 이제 5개 열을 이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요. 그때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만들 때 레이아웃하고 위치는 그림을 참조해서 설정하래요. 그리고 보고서 레이아웃을 테이블 형식으로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문제 그림부터 좀 잠깐 살펴보자고요. 우리 문제 그림 보니까 지금 좀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데이터 값이 표시가 된 게 지금 이곳에 이렇게 이제 쭉쭉쭉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다 되어 있죠. 근데 이 첫 번째 데이터는 우리 이제 상품이라는 거에 합계가 이제 계산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데이터는 보니까 이제 중품에 이제 합계가 계산이 되어 있고 그 다음 데이터는 하품에 이제 합계 그게 이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거를 봐도 상품, 중품, 하품 상품, 중품, 하품에 대한 전부 다 이제 합계들이 그렇게 이제 계산이 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값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거는 상품, 중품, 하품에 대한 그 값들, 합계 그 값들이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게 만들어주면 돼요. 그리고 이 값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게 전부 다 이제 행인데 왼쪽에 보니까 이제 품목이라는 것도 있고 산지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품목하고 산지를 우리가 행으로 이제 갖다 놔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값을 기준으로 위쪽에 있는 게 열인데 이 피벗 테이블에는 열이 없죠. 그리고 필터도 따로 설정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피벗 테이블은 행 2개, 값 3개 그렇게 이제 구성된 그 피벗 테이블이요. 그리고 값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각각 이제 표시가 될 때 행 방향으로 그렇게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다 된 거죠. 그리고 피벗 테이블이 시작하는 그 위치는 우리의 행과 열이 시작하는 그 위치인데 여기는 열이 없기 때문에 행이 시작하는 A의 2번 셀부터 우리 피벗 테이블이 이제 시작이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피벗 테이블 요거 이제 만들어 보자고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피벗 테이블이 만들어지는 그 시작하는 그 위치가 A의 2번이니까 A의 2번 셀을 먼저 찍고 시작하자고요. 그때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때 요 ACCDB 이 파일에서 우리의 품목이다, 산지다, 상품, 중품, 하품하고 이렇게 이제 5개 열을 이용하라 그랬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특정 열을 이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올 때는 우리가 데이터는 요 메뉴로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데이터는 요 메뉴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요. 맨 앞에 보면 데이터 가족 및 변환이라고 있고 맨 앞에 데이터 가족이라고 있죠.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고 여기서 기타 원본에서 요거 이제 선택한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쿼리에서라는 거 요거 이제 클릭해주면 되죠. 그래서 우리 마이크로소프트 쿼리에서 여기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하게 되면 데이터 원본을 선택해라 이렇게 뜨는데 우리 ACCDB 요 파일이 우리 MS 액세스 데이터베이스죠. 그래서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선택해주고 우리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올 때 쿼리 마법사를 이용할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이렇게 이제 체크 표시가 되어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확인해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우리 확인해서 클릭을 했더니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해라 그렇게 떴는데 지금 요 파일이 들어가 있는 그 위치, 그 경로를 찾아가 주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C 드라이브 요거 이제 더블 클릭해 주고 우리 길버 커먼 1급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엑셀 문제를 풀고 있으니까 엑셀에서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리고 우리가 실전 모의고사 문제를 풀고 있으니까 실전 모의고사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그러면 오른쪽에 보면 이제 ACCDB 그 파일들이 쭉쭉쭉 뜨는데 그때 수산물 가격표라는 그 ACCDB 파일이 지금 여기 있죠. 요 파일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우리 확인해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하게 되면 커리 마우스하고 이렇게 뜨고 그때 이제 열을 선택해라 이렇게 뜹니다. 그리고 지금 이곳에 보면 수산물 가격표하고 이렇게 이제 테이블 명이 써져 있죠. 여기서 앞에 더하기 표시요. 더하기 표시 요거 이제 한번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지금 이 테이블에 들어있는 모든 열들, 모든 필드들이 이렇게 이제 나타난다고요. 그때 문제에서 제시한 요 5개 열을 우리가 가지고 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품목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해 주고 산지에서 더블 클릭해 주고요. 상품에서 더블 클릭, 중품에서 더블 클릭, 하품에서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이제 5개 열을 우리가 선택을 이제 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다음 버튼 누르고 넘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다음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이제 데이터 필터를 이제 할 수 있게 떴는데 문제에서는 특별한 지상이 없습니다. 해서 여기서 이제 다음 버튼 누르고 넘어가 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 다음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이제 정렬 순서를 지정할 수 있게 뜨는데 문제에서 어떤 필드를 기준으로 오름차순해라, 내림차순해라 그런 지시사항이 없죠. 없으니까 또 여기서 다음 버튼 누르고 넘어가면 돼요. 그래서 우리 다음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이렇게 이제 마침하고 떴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작업한 그 데이터들을 우리는 이제 엑셀로 가지고 가야 되겠죠. 해서 얘가 이제 선택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우리가 마침 버튼만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우리 마침에서 클릭이요. 마침에서 이제 클릭을 했더니 데이터 가져오기 하고 이렇게 떴어요. 그때 현재 통합 문서에서 이 데이터, 지금까지 우리가 작업한 그 데이터를 표시할 방법을 선택해라 그렇게 떴는데 우리가 가지고 온 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는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만들어 줄 거죠. 해서 피벗 테이블 보고서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 이 피벗 테이블 보고서가 들어갈 그 위치를 선택해라 그렇게 떴는데 우리가 A의 2번 셀을 우리가 찍고 들어왔죠. 해서 A의 2번 셀하고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할 거 다 해줬으니까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우리 확인해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했더니 A의 2번 셀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이제 피벗 테이블이 만들어진대요. 그리고 화면 오른쪽에 보니까 피벗 테이블 필드 창이 이렇게 떴죠. 그때 우리가 가지고 온 이 5개 열들만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제 각각의 열들을 우리가 이제 필터다, 열이다, 행이다, 값이다 이곳으로 가져다 놓으면 되죠. 그러면 우리 레이아웃 설정하기 전에 문제 그림부터 다시 한 번 더 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값으로 상품, 중품, 하품 이런 데이터를 전부 다 이제 갖다 놓으면 되고 우리 행으로 품목하고 산지를 갖다 놔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런 값들의 표현이 될 때 지금처럼 행 방향으로 표시가 되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레이아웃 요거 이제 설정 한번 해 보자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품목이라는 거 요거 이제 쭉 드래그해서 우리 행에다가 이렇게 드래그해서 갖다 놔주고요. 그 다음에 산지라는 거 요것도 쭉 드래그해서 우리 품목 밑에다가 갖다 놔주면 됩니다. 그리고 상품이라는 거 요거 쭉 드래그해서 값으로 이제 갖다 놔주면 되겠죠. 그리고 중품이라는 거 요거 쭉 드래그해서 상품 밑에다가 갖다 놔주고 그리고 하품이라는 거 요것도 쭉 드래그해서 우리 중품 밑에다가 갖다 놔주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값에다가 이렇게 이제 2개 이상의 필드를 갖다 놓게 되면 자동으로 시그마 값이라는 게 생성이 된다고요. 근데 이 값이라는 게 우리 열에 이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품, 중품, 하품 이런 데이터들이 표현이 될 때 이렇게 이제 열 방향으로 표시가 된다고요. 근데 아까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우리 행 방향으로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었죠. 해서 요 시그마 값이라는 거 요거 쭉 드래그해서 우리가 행에다가 산지 밑에다가 갖다 놔주면 돼요. 해서 시그마 값 요거 이제 쭉 드래그해서 산지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게 되면 지금처럼 상품, 중품, 하품하고 이렇게 각각 이제 행 방향으로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다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상품, 중품, 하품에 우리 합계가 이제 계산되는 것도 맞죠?
그러면 우리 이제 레이아웃하고 위치는 그림을 참조해 전부 다 이제 설정을 다 해줬고, 그때 보고서 레이아웃을 테이블 형식으로 이제 표시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피벗 테이블이 작성된 것 중에서 임의의 셀을 아무거나 선택을 하나 해주고, 그리고 우리 디자인이라는 요 메뉴요. 디자인에 이제 찾아가게 되면 맨 앞에 이제 레이아웃이라고 있고, 이곳에 보면 보고서 레이아웃이라고 따로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고서 레이아웃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 여기서 세 번째 있는 테이블 형식으로 표시해 주세요.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테이블 형식으로 표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 쭉 이렇게 이제 표시가 다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하게 되면 지금 요 두 개의 지상은 싹 다 이제 다 처리가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상 보니까 감 영역이요. 감 영역에 이제 빈 셀이요. 빈 셀에는 우리 별표 요거를 이제 표시하래요. 그리고 열의 총합계, 행의 총합계 이 두 가지는 표시하지 마시오. 그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특정 빈 셀에 뭔가를 이제 표시하고자 할 때는 피벗 테이블 옵션으로 들어가 주면 됩니다. 그때 피벗 테이블 옵션에 들어가는 그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피벗 테이블이 작성된 것 중에서 임의 셀이 선택이 되어 있을 때 메뉴에 피벗 테이블 분석이라고 있죠. 이곳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 맨 앞에 이제 피벗 테이블이라고 있고, 이곳에 옵션이라고 있어요. 얘를 이제 클릭하게 되면 피벗 테이블 옵션 그 대화 상자가 뜹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메뉴를 찾아가도 되는 거고, 아니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피벗 테이블 옵션 얘를 이제 클릭해도 돼요. 해서 둘 중에 아무거나 한번 클릭해주면 지금처럼 피벗 테이블 옵션하고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때 빈셀 표시하고 지금 이곳에 있죠. 빈셀에는 별표 3개가 표시되게 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여기다가 별표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돼요. 그리고 문제에서 열의 총합계, 행의 총합계 이 두 가지는 표시하지 마라. 그렇게 이제 나왔죠. 이런 열의 총합계, 행의 총합계 이런 것도 우리가 이 피벗 테이블 옵션 대화 상자에서 여기서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요거를 이제 지정할 때는 우리 요양비 필터라고 있습니다. 얘를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총합계하고 맨 위에 있죠. 지금 여기 보니까 행의 총합계를 표시하겠다, 열의 총합계를 표시하겠다라고 해서 앞에 체크 표시가 둘 다 되어 있는데 요거 둘 다 우리가 체크 표시를 이렇게 이제 해제를 시켜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열의 총합계, 행의 총합계 이런 것들을 표시하지 않을 때는 지금처럼 피벗 테이블 옵션 거기서 해도 되는 거고요. 또 다른 방법이 우리 디자인이요. 디자인에 들어갔을 때 우리 이제 열의 총합계, 행의 총합계가 표시가 안 되게 할 거죠. 그때 디자인에 맨 앞에 보면 이제 레이아웃이라고 있고, 이곳에 총합계라고 따로 있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설정을 이제 해줘도 됩니다. 문제에서 둘 다 이제 표시하지 마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행 및 열의 총합계 해제 요걸 이제 선택해도 되는 거예요. 해서 두 가지 방법 중에 아무거나 이제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요 지상 요거 이제 끝이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지상 보니까 산지는 남해만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하래요. 지금 우리 산지에 보면 서해도 있고 남해도 있고 동해도 있죠.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남해다, 동해다, 남해다, 동해다, 남해다, 서해다 이렇게 여러 개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남해만 나타나게 그렇게 하래요. 그러면 산지 목록 단추가 있죠.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 여기서 우리 모두 선택 요거 이제 체크 한번 이렇게 이제 해주면 전부 다 이제 체크 표시가 해제가 다 됩니다. 그때 남해 요것만 이제 한번 클릭을 해서 이렇게 이제 체크 표시를 해주고,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확인해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이제 남의 그 데이터들만 이렇게 이제 표시가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요 지상도 이제 끝났어요. 그리고 그 다음 지상 보니까 품목별로 부분합을 표시하지 마라 그렇게 나왔어요. 지금 우리 거 보게 되면 농어의 이제 합계다라고 해서 상품, 중품, 하품에 대한 그 합계가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되고, 도미 것도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됐죠. 이거 이제 표시하지 말라고 그렇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우리 부분합을 표시하지 않을 때는 메뉴에 이제 메뉴 중에 디자인에 보게 되면 레이아웃이라고 있고, 문제에서 부분합을 표시하지 마라 그렇게 나왔죠. 우리 맨 앞에 보면 부분합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분합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 부분합을 표시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첫 번째 거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돼요.
해서 부분합 표시 안함.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이렇게 이제 부분합들이 싹 다 이제 없어졌어요. 그러면 지금 이 지상이 이제 다 끝난 거고요. 그 다음에 상품이다, 중품이다, 하품이다 라고 해서 이 세 가지의 우리 이제 표시 형식이요. 표시 형식은 갓필드 설정에 셀 서식을 이제 이용해서 회계 형식으로 적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우리 문제 그림 잠깐 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그림 보니까 상품이다, 중품이다, 하품이다. 이곳에 보니까 회계 형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쭉쭉쭉 전부 다 이제 적용이 되어 있는데 그때 앞에 요 기호도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다 되어 있어요. 요거는 이제 똑같이 만들어 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 상품부터 바꾸자고요. 상품의 데이터를 아무거나 이제 하나 선택해 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여기서 이제 갓필드 설정으로 들어가 주면 되겠죠. 해서 갓필드 설정 클릭이요.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갓필드 설정하고 대화 상자가 뜨고요. 우리는 표시 형식을 바꿀 거니까 표시 형식 클릭이요. 문제에서 셀 서식을 이용해서 회계 형식으로 적용시켜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범주에서 회계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기호는 요 기호가 붙는 게 맞죠? 그리고 아까 문제 그림 봤을 때 소수 자릿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기호만 바꿔주고 우리가 여기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돼요. 해서 우리 확인해서 클릭이요. 그러면 표시 형식 바꿀 거 다 바꿨으니까 여기서 또 확인 버튼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 확인해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했더니 우리의 상품의 그 데이터에 대해서 이렇게 싹 다 이제 변경이 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품하고 하품도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해주면 돼요. 해서 중품의 데이터 아무거나 이제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갓필드 설정 클릭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표시 형식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 우리의 셀 서식에서 회계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기호는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냥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되겠네요. 해서 우리 확인해서 클릭이요. 그리고 표시 형식 다 바꿨으니까 여기서 또 확인 버튼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 확인해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했더니 중품 것도 싹 다 이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하품이요. 하품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갓필드 설정 클릭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표시 형식 요거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표시 형식 클릭해주고 그리고 셀 서식 대화 상자가 뜨면 우리가 범주를 이제 회계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러면 표시 형식 바꿀 거 다 바꿨으니까 여기서 또 다시 확인 버튼 눌러주면 돼요. 해서 확인해서 클릭이요. 이렇게 했더니 하품의 그 데이터들도 싹 다 회계 형식이 다 적용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마지막 지상까지 싹 다 이제 끝났죠.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문제 풀 거 다 풀었으면 내가 지금 작성한 이 피벗 테이블과 문제 그림이 똑같은지 다른지 싹 다 이제 확인해 주셔야 돼요. 해서 품목, 산지, 값 요게 이제 맞는지 그리고 농어다, 도미다, 우리 붕장어, 우럭하고 이렇게 나오는 게 맞는지 그리고 산지는 싹 다 이제 남해 요게 표시가 되는 게 맞는지 그리고 이 값들은 전부 다 똑같이 이제 나온 게 맞는지 싹 다 이제 비교를 다 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비교했을 때 문제 그림과 내가 작성한 게 똑같아야 돼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피벗 테이블 끝이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분석 작업 2번 시트에 대해서 다음 지상을 처리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때 이제 첫 번째 지상이요. 첫 번째 지상 보니까 필터 기능을 이용해서 누적 점수라는 게 있대요. 지금 우리 누적 점수가 우리 C열에 쭉쭉쭉 들어있는데 이 누적 점수를 기준으로 해서 하위 5개 그 항목만이 표시가 되도록 숫자 필터를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가 들어있는 곳 중에서 이메일 셀을 이제 하나 선택해 주고요. 우리가 데이터는 요 메뉴를 찾아가게 되면 우리 정렬별 필터라고 있고 여기서 이제 필터 요 그림 요 아이콘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요걸 이제 땅 하고 클릭하게 되면 각각 이제 필드 명들마다 이렇게 이제 단추가 생성이 됩니다. 그때 이제 우리는 누적 점수에 대해서 할 거니까 누적 점수 요 단추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고 문제에서 이제 숫자 필터를 이용해라 라고 했으니까 숫자 필터 요거 찍어 주고요. 이걸 기준으로 하위 5개 항목만 우리가 볼 거니까 상위 10 이렇게 써져 있는 거 있죠.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상위 10 자동 필터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떠요. 근데 우리는 하위 5개 항목만 이제 표시되게 할 거니까 여기서 상위라고 돼 있는 거 요거 이제 찍어서 하위로 바꿔주고요. 그리고 요 개수를 이제 5개로 바꾸고 뒤에 항목 이렇게 해요. 해서
하위 5개 항목을 표시해 달라. 그렇게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하위 5개 그 데이터들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첫 번째 지상 끝났고요. 두 번째 지상 보니까 목표값 찾기라는 그 기능을 이용하래요. 그 기능을 이용해서 유형만이라는 그 사람이 있대요. 유형만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곳에 있고 이 사람의 이제 할인 금액이요. 할인 금액이 지금 1750하고 이렇게 이제 들어있는데 이 1750이 3만원이 이제 되려고 한대요. 3만원이 되려고 했을 때 그때 이제 사용요금이 얼마가 돼야 되는지 계산해라. 그렇게 나왔죠. 사용요금이 지금 35,000원하고 이렇게 이제 들어있죠. 해서 요 할인금의 1750이 3만원이 되려고 한다. 그때 이 사용금액이 얼마가 돼야 되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목표값 찾기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목표값 찾기를 할 때는 우리가 데이터라는 요 메뉴에 보게 되면 예측이라고 있고 예측에 우리 가상 분석이요. 가상 분석 이제 땅 하고 클릭해주고 우리가 이제 목표값 찾기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목표값 찾기 하고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나타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요 우리 2의 9번 셀에 들어있는 이 값, 이 1750이 우리 3만원이 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만원 하고 이렇게 이제 직접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2의 9번 셀에 들어있는 값이 3만원이 되려고 한다. 그때 우리가 이 사용요금이 이제 얼마가 돼야 되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값을 바꿀 셀에다가 35,000원이 들어있는 우리 D의 9번 셀을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돼요. 해서 2의 9번 셀에 들어있는 이 값이 3만원이 되려고 했을 때 그때 D의 9번 셀의 값이 얼마가 돼야 돼요?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렇게 해놓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확인 버튼이요. 확인 버튼을 이제 땅 하고 눌렀더니 지금처럼 목표값 찾기 상태하고 이렇게 나왔죠. 목표값 3만원, 현재값 3만원 하고 이렇게 이제 떴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확인이요. 그랬더니 지금 할인 금액이 이제 3만원으로 변경이 됐고 그때 사용요금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60만원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목표값 찾기도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분석 작업 두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문제들도 풀어봤을 때 뭐 크게 딱히 어려운 그런 문제들은 없었죠.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실제 시험장에서 나왔을 때 모두 다 이제 맞출 수 있게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도 강의가 끝나자마자 여러분들이 직접 엑셀 파일을 열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헷갈리거나 잘 안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때는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